네, 갖가지 악재들이 시장에 혼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이런 악재들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고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루카스 투자자문의 이승조 리서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또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일본에서 통화 완화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또 엔화 가치는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고, 또 우리 시장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 또 현대 기아차의 리콜 악재까지 겹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 시장은 일본 그 총재한테 뒤통수 한번 맞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작용 반작용으로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거기에 대한 원화에 대한 속도를 맞춰주는지, 우릴 또 그냥 동결하면은 이 외국인들의 그 롱숏 전략이 더 심해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장 제가 걱정하는 게 이 채권 쪽으로 들어온 자금들이 계속 금리 인하를 푸시하는데 그 한국은행은 그 측면만 보는 건지 종합적으로 좀 보셔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 채권 쪽의 그 변동성을 더 걱정하시려서 그런 건지, 요번 금리 결정에 의한 변수가 굉장히 이번 장의 변동성을 더 확대시킬 건지, 아니면 작용 반작용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재료 노출에서 채권 쪽에 투여됐던 유동성이 주식으로 터닝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줄 건지, 이거를 종합적인 어떠한 그림자 매매를 통해서 읽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은 그 읽어보는 체크 포인트를, 그 맥점들을 한번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엔달러는 이제부터 한 달 동안 100엔에서 걸릴지 100원까지 갈지 이 속도를 한번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92엔에서 전번 직전 저점 97엔인데 97엔에서 100엔에서 올려놓고 재료 노출이다 하고 꺾여 내려올 건지, 아니면 빨간 색깔 패턴으로 100원까지 가면서 100엔이 이제는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가는 패턴이 한 3개월 동안 지속되는지, 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주나 롱숏 전략의 시가상위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의 전략들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6월 말 뱅가드 펀드 청산될 때까지 매도를 더 속도를 있게 집중할 건지 아니면 스위칭할 건지를 이 속도 갖고 봐야 되고요. 그 속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 시장에서 또 하나 이 코덱스 재팬이라는 그 ETF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구성 성분은 시가상위, 니케이를 구성하는 시가상위 종목들로 1등이 도요타 자동차예요. 그 다음에 관련된 시가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아베 총리가 정권을 집권하면서부터 엔이 77엔에서 현재까지 오는 속도에서 이 속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왜 같이 보냐? 도요타 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롱숏 전략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일본 가서 일본 주식을 투자하는 것보다 이 섹터가 단계에서 속도 올라간 게 제자리 뛰게 하면서 매도로 스위칭하는 변곡점이 어딘지, 이걸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계속되는지를 같이 읽어내시는 게 일본 시장과 우리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가 아닌가,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어서 하나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원달러 동향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도 금리 인하를 통해서 원달러가 요번에 어디까지 1125원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10원에서 20원을 더 올라가는지, 그때까지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1140원, 50원까지 가고 금리가 인하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원달러가 강세로 재료 노출에서 스위칭되는 에너지가 나와야 진짜 우리 시장은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이 맥점들을 재료 노출 전과 후로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 그림을 한번 봤을 겁니다. 도요타 자동차와 현대차를 같이 보자. 그리고 매일매일 그 대차 장고에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봐라. 그림자,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뒤에 그림자들이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읽어내고 거기에 따라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결정이 될 거다. 실질적으로 도요타 자동차가 조종하다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5,090엔까지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 속도가 어디서 멈추냐가 반대로 현대차 바닥이 요번에
11월 달과 12월 달에 형성됐던 19만 5천 원, 20만 원대에서 쌍바닥, 쓰리바닥을 지지해 주느냐, 이것마저도 붕괴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전번 시간에 그래서 삼성전자 대차장고는 여러분들 계속 전번 시간에 420만 주, 어제 대비해서 여러분들 현대차, 요때 이 현대차는 그때 3월 28일에 540만 주. 요거를 일주일, 5일 동안 지난 다음에 한번 수치를 보시죠. 네. 현대차는 416만 주로 한 8만 주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올 때 현대차가 대차 정보가 늘어납니다. 이게 수상합니다 했던 게 이번에 하나의 그 변동성 그림자 매매로 이란, 엔달러와 일본 정책에 따라서 올라갈 때 오히려 매도를 더 집중하는 그러한 공매도라든지 대차 잔고의 증감이 우리 시장의 변동성 확대됐다. 그러면 한 일주일 후에 이 540만 주가 500만 주를 깨고 내려가면서 전체적 시장은 이제 스위칭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닥을 지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9만 원대도 이 대차 잔고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바닥이 아직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속도를 같이 보시면서 아까 공부한 코덱스 재팬과 도요타 자동차, 현대 자동차,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현대차의 대차 잔고의 단위를 5일 단위씩 끊어서 보시면서 본다면 이번 시장의 맥점은 4월 11일 날 결정될 거고 거기에서 원달러 속도와 금리 결정에 의해서 이 사이클이 스위칭 될 건지 아니면 아직도 4월 달 내내 하방 공격에 의한 새로운 하단을 더 공격할 건지가 외국인들의 흐름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우리 시장은 연기금이나 이걸 방어할 수 있는 국내 기관들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했던 애들이 스위칭 전략이 나와야 터닝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외국인들은 금리 환율 변수 갖고 이 스위칭 전략의 기준점을 잡으니까 4월 11일 날 금통위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게 대세를 결정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분석해드리고 싶네요. 네, 4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이 중요한 맥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변곡점 그리고 지지선을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뭐 북한의 리스크 그리고 엔화 약세 리스크, 유럽발 리스크 등 여러 가지 리스크가 지금 혼재된 시장이다라고 점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 것 같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마치 그 삼각 파도를 예. 그러니까 바다에서 만났을 때 배가 방향을 못 잡는 것 같이 그리고 공포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선물이 한 260, 종합주가에서는 1950, 삼성전자는 150마디를 네. 지지할 걸로 봤는데 어제 오늘 코스로 그 하단을 공격하고 삼성전자만 좀 유지하고 다른 거는 붕괴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는 뭔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는 게 외국인이 매도한 게 매수로 스위칭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기다릴 게 없어요. 근데 걔네들이 어떤 전략을 그걸 스위칭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환율에 의해서 스위칭 전략을 세우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대형주들의 전략. 지금 가장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중국 소재나 화학주들, 뭐 조선주들 이렇게 빠진 종목들이 더 tum에 나오는.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차도 바닥에서 애매하게 올라왔다가 다시 순식간에 현대차가 2달 올라온 거를 거의 한 3, 4일 만에 다 빼버립니다. 19만 5천에서 20만 5천 원 올라오는데 2달 걸렸는데 거의 22만 5천 원에서 19만 원대를 거의 3, 4일 만에 빼버리니 이 변동성을 어떻게 적응하고 맞추겠느냐. 이게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 저는 시장은 이미 주도주나 차별화 전략은 나온 거야. 이런 상태니까 기관들이나 지금 나쁜 거는 더 나빠진 상태에서 진짜 실적이 1, 4분기 노출돼서 어닝 쇼크가 나왔거나 적자가 나왔는데도 더 이상 안 빠지거나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더 이상 이제 그 매매가 형성되지 않고 바닥을 기는 횡보 국면이 나오는 예를 들어서 LG화학 같은 경우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네. 시장은 다음과 같은 종목에서 방향성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 1등이 IT입니다. 여러분들 전번 시간에 제가 시장의 그 차별화 전략에서 주도주는 이미 3가지 물줄기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라고 해드렸을 겁니다. 1등이 IT입니다. 1, 4분기나 2, 4분기의 컨센서스가 우상향이니까 차별화로 이쪽에서 움직이는 에너지가 그나마 다른 거에 비해서는 강할 겁니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와
내수 소비재들 중에서도 중국 섹터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지수가 급락하더라도 이 IT 섹터 종목들의 핸드폰 부품주라든지 순환 사이클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헬스케어 쪽에서의 급등 종목들 그 다음에 중국 내수주에서의 종목들의 순환이 다른 거에 대비해서 강한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IT에 정반대되는 이 화학 소재주들이 실적 1사분기에 나오면서 쇼크가 나오든 적자가 나오든 여기서 바닥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통계치로 봐야 되고 또 4, 5월 달에는 전에 제가 이 데이터를 한번 보였을 겁니다. 4월 달에 PF ABCP 만기 도래가 5조 1천억, 5조 4천억. 그래서 은행주, 증권주는 5월 달에 판단하시고 최근에 은행주, 증권주 올라가고 건설주 올라가는 거 이거 추세 매매가 아니고 오히려 뭔가 오를 때 매도하고 다음에 보십시오라는 전략을 전번 시간에 얘기해 드린 이유도 4, 5월 달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도주가 나올 수가 없고 주가가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지금 은행주나 증권주나 건설주가 공이 정부의 정책적인 모멘텀 속에서도 힘을 못 얻고 있는 게 이런 이유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는 계속 한번 여러분들한테 체크해 드릴게요. 전번 주 3월 28일 기준으로 오늘까지 상승 상위 종목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천일고서, 파루, 스페코 60, 70%씩 변동합니다. 빅텍, 그 다음에 쭉 한번 보세요. 제일제강, 제일바이오 이런 종목들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매매하기가 쉽겠습니까? 대부분들 바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계절 수요주라든지 저가 세력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대표하는 종목들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20에서 60%의 변동을 줍니다. 세력주들이거든요. 반대로 코스피 200 종목 우량주에서도 움직인 종목들이 뭔가 한번 보시죠. 한의와 종근당, LG노텍, 한세실업, 이수화, 한성 종목들 보시면 중소형주 내지는 옐로우칩에 그것도 음식료, 제약, 내수주들 뭔가 이런 쪽으로만 압축돼 있어요. 우리 시장을 주도하는 색깔들이 전체적으로 주변이 지금 움직이고 중소형주나 강한 이렇게 강소기업이다 해갖고 특화돼서 움직이지 이 우리 시장을 끄는 대세 상승에는 쌍끌이가 가야 된다고 그랬죠. 삼성전자, 현대차. 근데 그런 종목들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오히려 그 종목들은 오히려 매도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주도 역할을 하는 종목이 됐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하락률 상위입니다. XTX그룹, 그 다음에 대부분들 조선, 해양, 철강 소재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니까 시장이 어떻겠습니까? 대형주를 피하고 중소형주나 개별주로 움직이는 장, 이런 장이 4월 달에도 계속될 거다. 그러면 이 장은 4월 달 일단 11일 날 금리 결정에 의한 환율의 변동성 갖고 보고 그다음 4월 말 정도 되면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 바닥은 가장 나쁜 기업들이 어닝 쇼크나 적자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나 LG화학이 더 이상 안 빠질 거래 격감하고 오히려 대반등 주거나 횡보하는 이러한 국면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종목장이나 차별화장만 나오고 IT에서 순환장만 나오지 전체를 끌고 가는 장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여전히 4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또 어느덧 정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일본 증시가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국내 증시는 하락세를 이어가는 것 이런 흐름을 또 일본의 엔화의 동향이라든지 코덱스 재팬 그리고 현대차와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맥을 짚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해주실 말씀은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채권을 잘 또 채권이요. 예.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3년짜리나 5년짜리 국고채를 마지막으로 보시면서 아니 주식 매매하는데 채권을 왜 봐야 되느냐. 여기서 자금이 이동하는 타이밍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5년짜리 국고채를 요번에 이 계속 우하향하다가 이게 수익률입니다. 다시 터닝하죠. 여러분들 요거를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가격이 급등했다가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는 시점에서도 이런 형태를 보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재료 노출 전에 수익을 챙기겠다는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월 11일까지 이 국고채 5년물이 저점을 찍고 이게 계속 떨어지면 이 장은 아직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터닝해서 올라가면 그때쯤에 우리 주식시장은 움직이는 에너지가 대형주로 이동되는구나. 그거를 가장 나쁜 종목들 LG와 현대차가 이제
제자리 뛰면서 터닝 포인트를 같이 잡는, 그러니까 국고채 5년물하고 현대중공업, LG화학, 현대차를 같이 놓고 네. 국고채 5년물은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 종목들은 빠졌다가 터닝해주는 변곡점을 4월 11일 정도에서 시찍 매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면서 기준점만 잡아드립니다. 네, 꼭 그때 좀 변곡점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루카스 투자자문의 이승조 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